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과장 김용명입니다. 평소 올 때마다 녹음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절차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침체된 조직 문화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직원 대상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700만 원 예산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원데이 프로그램, 종목별 체육대회, 소통 공감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직원 익명 게시판 운영입니다. 전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 공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 지식 등을 공유하고 조직 내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는 등이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노사 상생 협력 추진입니다. 상호 간 협력적 노사관계 역할 정립 및 시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 합동 워크샵,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합니다. 노사가 상생하는 건전한 문화 정착과 동반자적인 노사문화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사업장 안전보건 현장 순회 점검 및 현장 근로자의 정기교육을 시행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및 보완, 근로자 작업 환경 측정, 특수 건강검진 진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 계획입니다. 공직자 개인별 복지 포인트 제공, 단체 보장보험 가입,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체육행사 및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의 수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맞춤형 건강검진을 전 직원 매년으로 확대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연구 보존, 편리한 검색과 열람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안성시의 중요한 자산인 중요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직원들이 창의, 소통,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더욱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명사 초청 특강, 직급별 교육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전화 외국어 과정 등 신규 과정을 추가하여 기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앞선 인재를 양성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무원 신규 채용입니다. 행정 수요 증가와 부서 결혼 등으로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신규 채용을 통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규모는 150명으로 6월 공채 시험을 통해 8월 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겠습니다. 공무원 충원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되살리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무직 운영 계획과 16페이지 공무직 노조 임금 및 단체 협상 추진입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실적 평가, 역량 강화 워크숍, 정기 인사 및 인사 고충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공무원 노조인 평택 안성지역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상 추진을 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2년 임금 협상에서는 상여금 400%를 통상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고 노측 단체 교섭 요구안이 제출되면 조항별로 분석하여 우리시 협상 가이드라인에 맞춰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인숙 의원님. 저는 뭐 과장님한테 답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이제 겪으면서 느끼면서 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좋아요. 건강검진 해주고 예방접종 해주고 복지 포인트 주고 체육 행사 지원 다 좋아요. 이거는 진짜 직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활기를 갖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서 하는 게 의도일 거 아니겠어요? 네. 인사이동할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동부권인데 동부권이 서운면에서 일죽을 가려면 속도 한 8, 90, 90, 100 정도 놓고 빨리 가면 한 40분, 늦게 가면 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또 저 원곡인가 거기에서 일찍 오려고 그러면 유광실님이 그러더라고 1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무원들이 다 안성에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 용인이나 평택 사시는 분 일주국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는 그래도 출퇴근 시간이 아니니까 막히지 않으니까 40분, 50분이지만 출퇴근 시간은 최소 1시간 반 이상 걸릴 거라고요. 그런 거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하실 때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간 배려라고 표현할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정말 후생 복지를 지원한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안 돼요. 맞춰서 가려고 하면은 이 시간에 가면은 막히니까 피해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야, 너네 모르니까 안성 와서 다녀라고 하는 건 더 갑질인 거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이 맞아요. 거기 갔는데 나 일하기 싫어요. 못해요. 그건 진짜 문제가 큰 거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사고력을 갖고 있는 거고 이분의 능력이 여기에 가면 맞아. 근데 여기를 안 가고 딴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우리 안성엔 인력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힘들어서 못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의 능력치에 맞게 갖다 배치를 하고 일을 하게 해줘야지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분은 여기 와서 일을 하면 되게 잘할 분 같아요. 내가 제3자인 내가 봐도 그럼 더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을 여기다 배치하면 엉뚱한 생뚱맞은 갖다 배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빵과 나게 되는 거고 여기는 그 사람이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의 고려는 최소한 해주시면서 인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잠깐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해명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평택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공도라든지 뭐 대덕 이런 데로 갔으면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확인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 평택인데 일찍으로 발령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더 해서 그런 식으로 뭐 인근 지역으로 신규자 배치할 때는 이분이 진짜 요구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불찰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사를 할 때 이제 그 진짜 이 사람의
근무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고충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한계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직원들 성향이라든지 일의 업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거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해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여기 뭐 인사충원한다고 얘기도 있었지만은 현재 이제 약간 어려움이 일단은 저기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일사불란하게 배치하기는 약간 어려운 실정인데 이번에 6월달에 뽑으면 그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같이 좀 잘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유은영 부의장 아까 손 들었네. 지금 하겠습니다. 네, 이원영 부의장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선거 이렇게 파견 선관위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선관위로 파견은 이제 그 예전에 한 분이 나갔고 이제 예, 예. 파견이라기보다 이제 저희 네. 직원들이 이제 투표관리관을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네네. 이제 사실 그 투표무에 종사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요걸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선관위에 직접 이렇게 파견 가시는 분은 없고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한 명 이제 정도는 이제 그 도와주는 뭐 3월 9일 날도 선거가 있었지만 뭐 예. 안성에서는 다행히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지금 어쨌든 여야가 이렇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이렇게 이제 그쪽에 좀 신경들 많이 집중해 계신데 좀 선거에 물론 이제 선관위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이 관심을 좀 가지셔서 진짜 혹시라도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지방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주기 예. 수 있게끔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선관위하고 저희 행정과하고 이제 그 선거를 같이 하면서 주도는 이제 선관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 요구한다든지 이제 그 투표소 가는 직원이라든지 이제 교육도 선관위에서 시키지만은 저희도 시켜서 사실 이렇게 오차를 없애려고 했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사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동이라든지 일부 동에서는 사전투표 때 그 확진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떻게 본투표보다도 사전투표가 이번에 더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확진자들이 이제 그 1시간 동안 와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반 확진되지 않은 사람하고 약간 같은 라인 선상에 있어서 그런 의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 지금 그렇는데 하여간 이번에 그 동시 시방 선거는 6월 1일 날 실시돼서 그 위에 그런 거는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미치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고 이 선거는 뭐 해마다 있는 게 아니지만 예, 우리 과장님이 필두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저는 22쪽, 14쪽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안성의 안성분 공무원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예? 안성에 예. 안성에서 거주하시는 그 공무원이 몇 프로나 되세요? 사실 그 안성에 거주를 한다든지 그 비율은 내보지는 사실 않았고 이제 남녀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좀 가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저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타지에서 오시는 그 신규자 시험을 보면은 타 지역에서 안성 지역으로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또 중간에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3년 있다가는 가야 되니 그 3년 전에는 법적으로 갈 수는 없고 현재 그 데이터는 뽑지 않아서 한번 안성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한번 데이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3년이 그런 전출 갈 수 있는 우리 안성에서 예. 다른 시로 전출 가는 거는 혹시 몇 프로나 돼요? 그것도 엄청 적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1대1로 마트레이드 해서 가기 때문에 만약에 평택하고 저희하고 이제 한다면 평택에서 우리한테 와야 우리도 보내주고 그래서 서로 그게 돼야지 이제 보내주고 합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은 의향이 있어도 거기서 받아줘야 되면 되는 거고. 예,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일단 적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적으니까 그냥 단독으로는 가지 못하고 서로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서로 정규 그 사이트가 있어 사이트 보고 내가 갈 테니까 이게 거기다 띄워놓으면은 그거 보고 서로 이제 마트에서 가고 해서. 그리고 한 가지 안성 분들이 안성 시청으로 이렇게 시험을 와서 들어오는 게 또 몇 프로나 됩니까, 대략? 안성 주민들이 그러니까 10명이 시청으로 신규가 들어오세요. 그 중에 안성 분들이 혹시 몇 프로나 되세요? 대략적으로? 안성 분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겠죠. 예,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경기도 시험을 보고 합격자가 나오면 면접은 저희가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그 뭐 안성하고 타 지역하고 이렇게 구분은 안 해봐서 뭐 이제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데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타 지역하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무원의 체계를 한 번씩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공무원의 체계를 좀 변화를 주셔야지 안성도 발전을 한다라는 예, 얘기를 예. 들어보셨잖아요. 예. 네, 그게 뭐 예전 얘기인지 지금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확률이 안성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체계가 변하고 있는지를 내가 좀 그거는 여쭤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면 그건 사실 후자가 더 많습니다. 타 지역에서 안성을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고 뭐 중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로 그 반성을 할 게 좀 그 민원 보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면이 많아요. 안성은 진짜 변해야 된다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한 귀로 듣고 이제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거를 그 타산지석으로 일삼아야지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거나 왜냐하면 평택이나 용인에 대한 비교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일처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변해야 될 문제니까 좀 그런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우리 일자리 경제과의 기업 지원 팀이 있잖아요. 네. 뭐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인사에 대한 문제니까 그 기업 지원 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간간에 들리는 소문들이 여기 뭐 보겸면 쪽에 그 별 3개라는 회사가 지금 뭐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안성이 그 상수도나 네. 전기가 들어올 그런 역할들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TF팀이 준비가 됐을 걸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CS도 그런 것들을 하나 정도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TF팀 정도로 만들어서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그런 그 외부 기업들이 뭐 유치가 이제 활발하게 안성이 진행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탄력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제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이제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도 아직 그 추진 TF팀은 안 꾸려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이제 그 K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밴드 기업들이 예, 이제 예, 안성에 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정해진 물량만 들어오게 돼서 하면은 그 뭐 양질의 질을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없지만 그 기업에 대한 인지도나 그다음에 그런 그 밸류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찾아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예. 그런 걸 지금 못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유치시키려면은 그런 테스크포스 팀이 잘 꾸려져서 있어야 이제 그 신속하게 그런 팀을 잡아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조직하고도 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미리 준비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수 의원님. 우리 한 해에 공무원 그 휴직이나 예. 이렇게 결혼이 발생하는 게 평균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로 이제 좀 늘어서 지금 현재 90명 정도가 휴직 중에 있습니다. 질병하고 가사돌봄, 뭐 육아휴직 뭐 이런 게 한 3종류가 또 대부분 되는데 지금 이제 가사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고 육아휴직도 이제 대부분 육아휴직에 해당이 되면은 남자 여자가 다 한 번씩 한다고 현재는 한 90명 정도가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족한 상태. 점점 그 늘어나는 네. 상황이죠. 대부분이 이제 그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좀 그 사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거기에 해당되면 이제 육아휴직은 지금 이제 남자까지 같이 하니까 네. 이제 이분이 했다가 이분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튼 올해도 150명 규모 신규 채용 지금 일단은 예정을 하고 계신 건가 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판단했을 때는 한 130명 정도가 이제 그 수요가 나오는 건데
이게 그 계속 육아휴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더 한 10명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여튼 지금 조직 개편과 동시에 한 지지난해부터 지금 100명 이상의 인력 충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워낙 인력 충원이 이제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인력 수요의 이제 부족분을 여튼 충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튼 지금 매년 지금 3년째 지금 100명 이상의 규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여튼 내가 행정 뭔가의 그 일을 갖고 처리를 하러 왔을 때 1차적으로 느끼는 건 서비스의 질이거든요. 근데 여튼 이제 공무원은 계속 뭐 100명, 뭐 200명, 300명 쭉쭉쭉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날마다 서비스의 질은 그 모양 그 꼴이고 뭐 하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공무원 그 조직은 여튼 점점 비대해지는데 왜 적합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느냐, 그런 이런 일반적인 문제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인원을 뽑는 데서 이제 공백이 좀 있었던 상황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더 심화되는 부분 같고요. 지금 이제 신규자들이 업무를 많이 보지 않았던 신규자들, 예를 들어서 1년 미만부터 네네. 한 3년 요 정도 본 사람들이 지금 사실 큰 실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제 대처하는 부분이 뭐 열심히 잘하고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개별 특성에 따라서 이제 안 맞아서 이제 자기 업무에 안 맞아서 저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도라든지 이런 느낌 이런 부분은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도 있는 거로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거를 잘 저기해서 잘 맞는 팀들은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좀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갈등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성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불구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제 행정 서비스의 다각화가 요구되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고, 그동안 이제 한동안 지금 이제 그 정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이제 충원을 하는 상황. 근데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일반 시민은 몰라요. 네. 내가 뭔가의 행정적 요구가 있어서 기관을 찾았고, 근데 적어도 나는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될 마땅한 시민인데 이게 적합하게 제대로의 서비스 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행정 조직의 안성시에 대한 이제 불만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그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인력 충원하는 것도 충원하는 것이지만 그 신규 직원들한테 맡겨지는 그 역할 부분을 여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여튼 습득을 해서 이게 여튼 그 자기 기능을 여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튼 도와주는 역할도 동시에 여튼 뭐 진행을 뭐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지금 해마다 100명 이상씩 쭉쭉쭉 늘어나는데 이 서비스의 질은 사실 이렇게 행정 수요가 뭐 다각화되어지면서 충원되어지는 측면도 있고 뭐 등등등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이 어떻게 세분화되어져서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300명을 충원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그 뭔가의 민원을 갖고 가져갔을 때 그만큼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더 충원이 됐으면 그만큼 민원 응대가 됐든 뭐가 됐든 더 친절한 서비스나 서비스의 질 부분에 있어서 그 훨씬 성숙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기대하고 하는 게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상 그게 잘 지금 여전히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내부에서는 잘 한다고는 그랬는데 사실 네. 주민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 듣고 보신 것처럼 그런 실정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육도 아까 뭐 내용도 있지만 교육도 좀 디테일하게 좀 잘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역량도 강화시키는 교육을 이번에도 더 이제 포함시킨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간의 그 예전에 그 중간에 이런 어떤 전체 피라미드 조직에서 중간에 벼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거를 해소할 때는 결국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지금 위에 올라서 있는 팀장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교육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튼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이렇게 몸으로 습득되지 않으면 쉽게 잘 안 변하거든요. 여튼 교육은 교육대로 좀 그 강화를 하시면서 특히 그 조직 개편과 사람을 여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부분, 뭐 이것들은 충분히 여튼 당사자들의 그 입장이나 이런 것도 저는 충분히 좀 걸러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그 일방에 의한 여튼 이제 그 인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루어질 경우에는 본인도 그 정말 일하기 싫거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닌데 거기에 앉혀놓으면은 그게 뭐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시민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전달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여튼 인사 문제가 여튼 복잡하고 그만큼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는데 분명히 여튼 지금 계속 그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지금 그 조직 부분에 대한 적재적소에 여튼 그 인력을 여튼 투입하고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내부 기준이나 그리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직자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저는 수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인사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조금 그 우리 공직자들이 그 좀 터놓고 여튼 조직 체계나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 통로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제 인사 부분을 약간 좀 오픈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완전히 오픈한 부분보다도 이제 그래도 최소한 그 과의 국장이라든지 과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주문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진짜 우리 시 여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막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직원을 이제 다른 데로 보내고 막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국장 입장이라든지 과장 입장에서는 좀 저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오픈을 해서 이제 서로 상의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저기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주문도 하셨어요. 오히려 그 방향에서 정말 그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조직 개편 부분에 대해서 평직원부터 시장이 같은 선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의견을 개진하고 결국 뭐 인사권이야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러한 소통 과정이 좀 만들어지면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별적으로 갖는 불만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사실상 또 건전한 조직 문화를 또 정착시키는 데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공무직 노조인데요. 지금 일단 통상임금이 뭐 수당이나 퇴직금 뭐 이런 부분에 그 산정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우리 400%라고 하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도한 수준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공모직 이제 저기 하면서 임금 협약을 한 게 한 7년, 한 5, 6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공무원들도 상여금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이후에 바로 1년 있다가 공무원들은 이제 그 상여금이 다 기본급화돼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전체가 공급체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금 협상을 하면서 이제 그 공무직은 그 이제 그 기본급하고 이제 상여금을 별도로 이제 그 전에 공무원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에는 그 상여금이 다 그렇게 기본급에 녹아 있어요. 근데 저희 시만 그게 이제 근데 그게 협상이 지금까지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지금 사실 우리 시가 지금 더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본급에 넣으려고 한 3년 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협상에서 이게 결렬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요번에 협상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년도에는 기본고에 포함하는 거로 이제 협의는 어느 정도 한 상태여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그걸 기본고에 녹아서 같이 다른 식으로는 다 그게 상하금이 별도 없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큰 논란이 되겠네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튼 기존에 지금 뭐 통상임금에 원래 그 상여금은 포함되어지는 걸로 지금 예, 저기 이제 뭐 법에서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여지껏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을 해오다가 지금 여튼 그 요구 카드를 내밀 경우에는 이분들한테는 지금 임금이 매 결정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을 상여금만큼을 그분들이 더 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 녹아 들어가서 저기가 정리가 돼야지 이제 맞춰 들어가는 건데 그분들도 아세요. 지금 현재 공모직 그 노조뿐만 아니고 이제 공모직도 다 아는데 네네. 저희 시만 지금 그 부분이 펴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예. 어떤 식으로도 그 협상을 해가지고 그 임금 협상할 때 그렇게 좀 저기 하는 거. 이번에도 이제 수용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하는 거로 저기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여튼 뭐 이게 소송이나 뭐 이런 것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여튼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예. 뭐 좀 제시돼서 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협의는 내년도엔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지요, 뭐 올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광철 의원님. 과장님, 네. 간단하게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네. 각 분소별 그 직원, 네. 그 문제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이제 4군데가 분소로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임기제가 이제 각 3명 정도 해가지고 12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뭐 그때 질의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이제 공모직화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또 요구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 하고 협의 중에 있고 거기서 지금 어떤 게 나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도 그게 이제 타당성을 봐가지고 이제 공모직화하는 쪽으로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큰 방향에서는 공모직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임기제로 있었던 상태인데 대부분이 한 2, 3년 막 넘고 그래가지고 때문에 공모직으로 해도 큰 적용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게 바람직한지 지금 이제 사실 임기제 뽑을 때도 거기에는 또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안성시도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공모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고민 잘 하셔가지고 네. 이게 왜냐하면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분들은 고용 안정을 원하는 겁니다. 가족들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추세로 보면은 농기계 학과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도 농기계 학과가 거의 없어져서 농기계를 전공한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 안성시에 이제 왔는데 그분들이 임기제라 집에서도 불안해하고 또 본인들도 고용이 불안하니까 어디 좋은 자리 나면 이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등간에 그런 우수한 인력은 우리가 공모직을 이렇게 시켜서라도 우리 시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농기계 관리도 잘하고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임대사업소가 더 활성화되는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우려와 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바람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담소들이 이제 그 각 면에 주변에 있잖아요. 사실 그 상담소도 이제 제 의견으로 이제 상담소도 그냥 그 분소로 들어가서 저기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상담소에 한 명씩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쪽에 분소로 나눠지면서 상담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 임대사업소가 좀 더 농민들하고 더 친하게 가깝게 지내면서 그쪽에서 대부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문제는 한번 좀 또 이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이렇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네. 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이렇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설명서 14쪽인데요. 공무원 신규 채용. 이거 우리 2022년도 공무원 총원, 직급별 총원하고 총원 현황하고 인건비 그 지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4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다요. 지금 그냥 인건비 예산 성립된 거. 인건비하고 예, 그다음에 공무원 총원, 직급별 총원이 있죠. 예, 예, 예. 예, 그 예. 현황.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없으시죠? 그 기술센터 한번 내 얘기를 할게요. 상담소 예. 잘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예. 지금 저 면단위 두 개를 하나로 저기 이제 동부분서, 서부분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분들 원위치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다른 데를 또 길리한다라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반발이 또 일어날 텐데. 하여간 잘 예, 그 부분은 이제 네.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농기계 임대 사업소로 농민들이 많이 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아니, 있고. 그러니까 농기계 사업소로 많이 오는데 예. 그건 이제 중심 세력을 또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잘 지역하고 잘 예, 저기 알겠습니다. 하시기 뭐, 바랍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네. 그것도 의견 들어서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